치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까지 8년의 기록.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잔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랑했던 가족을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두 아이를 둔 40살 워킹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매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집에서 모실 것인가,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 이 문제로 남편과 2년간 싸우며 결국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참 단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명절이면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고 말씀하시던 분. 손주들을 보면 환하게 웃으시던 분.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망증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아까 밥 먹었나? 우리는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잠깐 산책 나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를 헤매며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내 집 맞나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천천히 무너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2년 내 중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관리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려 태웠습니다. 세탁기에 음식물을 넣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밥 먹었어? 여기가 어디야? 처음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번씩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인내심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집엔 며느리 없어.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도둑이 들어왔다 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고 저는 매일 밤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챙기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출근 준비. 회사 가서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 퇴근 후엔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시어머니 저녁 식사 도움, 목욕 보조. 밤 10시가 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밤에 더 심해졌습니다.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저녁만 되면 불안해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느라 매일 밤 23시간만 잤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음과 싸우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상사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퇴했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 엄마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 남의 손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이야.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도 안 돼. 우리가 모셔야지.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라고 하지 마. 당신은 회사 가고 없잖아. 어머니랑 하루 종일 부딪히는 건 나라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원래 정이 없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를 몰라봐?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큰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 나아지는 거 맞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가 나 때리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착각 속에서 아이를 밀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를 피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무너졌습니다. 이 집엔 이제 평화가 없구나. 결정적인 사건은 평범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캐한 연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거실로 뛰어가자 시어머니가 휴지통에 종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계셨습니다. 종이는 이미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둑이 있어서 불을 켜야 보일까 싶어서. 그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화기로 불을 끄고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서 길게, 깊게 울었습니다. 이젠 정말 우리 모두 위험하구나.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건 가족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먼저 병듭니다. 특히 주 돌봄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겪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깨어나 도둑이 들어왔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4시 또 깼습니다. 6시 또 깼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몰랐어. 저는 요양원에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내내 죄책감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된 며느리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요양원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증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 나쁜 며느리인가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님, 지금은 버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며느님과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요양원 상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에게 전문 케어가 필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야. 이게 정말 필요한 선택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게 해서. 아니야, 우리 함께 짊어진 거야. 요양원 입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준비, 건강검진, 입소 날짜 조율.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관리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입소 당일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입으시던 옷들, 사진들, 작은 물건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차분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시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식사, 약물 관리, 작업 치료. 오히려 표정이 더 차분해지고 생활 습관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엔 다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버림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